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1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증시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좀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주인공은 코스닥으로 설정이 된 것 같고요.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 정말 어색한데요. 네, 제가 오늘 장중에 토론실이죠. 네, 유튜브 제 채널에 게시글로 이제 좀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상승 힘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장에 대한 그 진단키트나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이렇게 테마를 정리를 하면서 분야별로 좀 종목을 출연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기본 5%에서 많게는 이제 20%, 27%까지도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단키트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 바이오주 종목들도 오늘 힘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건 이제 두산중공업 리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신규 종목을 매수할 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 고점에서 진입을 하시면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투자 습관을 잘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고점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코스닥으로 지금 쏠린 것 같고요. 기술주보다도, 바이오주, 다시 한번 바이오주들이 힘을 받기 시작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이 3천억씩 매도를 하면서 또 부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피는 11포인트 오르면서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외인이 끌어올렸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사실 뭐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만 코스닥보다는 아무래도 힘이 좀 약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좀 반도체 관련 대형주들, 이런 주식들이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과 그다음에 LG화학이 주말에 이제 협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2조를 SK에서 2조를 주는 대신에 배터리 이 소송을 걸지 않겠다, 배터리 사업을 인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거기에 따른 뭐 LG화학도 오르고 SDI 같은 삼성 SDI 같은 그런 주식들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좀 올라가지고 코스피 지수 하락을 좀 막은 것 같고요. 일단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 그런 상황이면, 네. 그 다음에 뭐 채권 수익률이나 이런 걸 좀 보면요. 미국 채권 수익률은 뭐 1.65%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는 계속 이제 8천만 원 가까이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암호화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지수 선물은 지수를 좀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제외를 하고, 유럽 증시는 조금 뭐 보합 상승 중이고, 나머지도 그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케이나 상하이 종합은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다우와 나스닥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계감이 또 커지면서 다시 한번 바이오주들이 조금씩 힘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좀 조정을 길게 받았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사이클이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던 주식, 두산중공업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오늘 13,200원, 100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미없는 흐름을 이어갔고요. 121선 위에서 저는 좀 위로 바로 나가길 바랬었는데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을 끌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라인을 지금 여러 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터치하는 모습이고, 거의 뭐 경험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벽을 여러 번 터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저항선이 두텁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거래량을 실면서 위로 쏟으려고 했는데 막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적당하게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항이 막 엄청나게 두텁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121선 근처에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21선은 열심히 올라오고 있고요. 네,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올라가는 것,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러 번 횡보를 하면서 이제 이평선들이 다시 한번 모였을 때 올라가는 것,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뭐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61선은 완곡하게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위해 위로 꺾일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이제는 만원 초반대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13,000원 근처에서 꽤나 오래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이제 저번에 처음 이제 큰 하락을 겪고 나서 반등을 실패하고 이렇게 여러 번 터치를 하던 그 지지점과 똑같은 라인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아래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 번 지지를 했던 구간을 하락 추세로 뚫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긴 양봉이 나오면서 아래로 강하게 뚫었는데 반대로 위로 치솟아 오르기 위해서 여러 번 터치를 했던 그 구간을 뚫었을 때는 이런 식의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15,000원, 14,000원까지는 14,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에 올라갈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좀 오랫동안 쉬었던 만큼 또 양봉 한번 실으면서 힘을 실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글을 썼던 것 중에 한 가지 우려하는 점은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가 좀 심해졌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두산중공업 사실 기술주는 아니죠. 네, 기술주는 아니고 이미 하락을 맞을 대로 맞은 곳에서 턴어라운드라는 입장에서 이제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리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합병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대한 신주 발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 붙기 시작한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시장이 막 엄청나게 확산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막 폭락을 한다. 뭐 코스닥은 지금 이제 바이오주가 대세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폭락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코스피가 만약에 폭락을 한다고 했을 경우 근데 두산중공업은 그렇게 저는 많이 내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잘 버티고 있다고 보고 있고 13,000원대는 한 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주봉도, 위에, 이제 20주선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5주봉선,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240주선을 넘었고, 월봉상으로 저는 이제 접근을 좀 하고 있는데, 월봉상에 60월봉상 한 번 더 디디면서 조정을 끝내고, 이번 달도 양봉으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가 좀 더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래가 조금 실리면서 양봉을 좀 더 길게 뽑았으면 하고요. 이제 7월 20일에 21일인가요? 네, 그때 이제 합병 신주 상장이 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합병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요. 분명히 저는 뭐 합병 통과할 거라고 보고요. 어, 합병 신주가 발행되기 전까지 꾸준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병 신주가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주식들이 두산중공업 주식으로 변환이 되었을 때 주식 수가 좀 늘어났을 때 그때는 좀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없다고는 얘기 드리기 어렵고요. 네. 당연히 주식 수가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음, 그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저는 요까지는 오랜 기간 지켜보았을 때 올해 말까지의 목표가고요. 단기간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도 15,000원까지는 최소 좀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0원 한번 돌파하면 좋고요. 네, 일단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또 팔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매수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이 두산중공업을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뭐 기관이 뭐 이게 다 거의 연기금 매수량이긴 합니다. 근데 기관이 계속 모으고 있다. 그건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금융투자는 꾸준히 뭐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험이나 투신 같은 경우는 크게 이탈하지 않고 네, 계속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보험 같은 경우 오늘 매도했지만 이전에도 17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계속 이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계속 주목할 세력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오늘도 16만 주 매수를 하면서 계속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하고 있다. 정말 지금 며칠째죠?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2일째, 네, 22일째 사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벌써 300만 주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고, 300만 주면 400억 정도를 매수했다고 봅니다. 사모펀드가 이제 좀 매도를 좀 했습니다. 20만 주 들어왔던 걸 이제 다 이탈했다고 보는데요. 3월 29일 날 주가가 얼마였죠? 3월 29일. 3월 29일이 뭐 요때인데요. 요때 들어와서 뭐 요때 다 팔았다. 뭐 크게 모르겠네요. 이득을 봤는지 그냥 지금 흐름을 보았을 때 바이오주 종목 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단기 수익을 많이 못 봤더라도 나간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두산중공업 포트폴리오에 놓고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 지금 가격은 그래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도 주고 있고요. 자, 오늘도 이제 제가 영상을 좀 일찍 찍는 바람에 크게 공매도 잔고나 대차 잔고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당일 건 어렵지만 제가 금요일에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금요일도 좀 늘었습니다. 뭐 크게 많이 늘진 않았는데 194만 주로 네,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좀 늘어가는 모습입니다. 50만 주가 딱 늘었고요. 근데 이제 주가는 꾸준히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기금과 같은 매수 세력이 붙어가지고 계속 주가를 밀어 올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대로 좀 별로 주가가 하락이 되지 않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차 잔고 같은 경우는 좀 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 주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공매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2100만 주나 엄청나게 늘었습니다만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죠. 그래서 크게 영향이 없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의 대차잔고 4천만 주 중에 2천만 주가 상환이 좀 되었는데 그 2천만 주가 두산중공업으로 이렇게 뭔가 들어온 느낌, 네, 느낌 아닌 느낌이 있습니다. 자, 뭐 어떻게 제가 그 대차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하지만 뭐 여기에는 초점을 그렇게 맞추실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두산중공업 뭐 오늘도 큰 소식은 없지만 일단 뭐 좋지 않은 소식 하나와 좋은 소식 하나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석탄 발전 자금줄 막히면 이제 수출 직경탄 네, 발전업계의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석탄 발전 금융 중단을 네,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제 두산중공업이 석탄 발전 비율이 좀 높죠. 그래서 복합 화력 발전소라고 해서 괌 쪽에 짓고 있던 착공을 했나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근데 한 금액이 8천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거기랑 이제 베트남 화력 발전 이렇게 해서 꽤나 이제 수주도 많이 했고 지금도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에 대한 기류가 좀 강하게 네, 진행이 되면서 미국과 EU 쪽에서 탈탄소 동참 압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이 압박 중에는 제가 저번에 보았을 때는 탈석탄을 거부하고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나 이런 걸 이제 건설하는 기업은 제재 리스트에 올리겠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지금 신한환경 에너지로의 사업 전환을 진행 중입니다. 조금 과도기에 있긴 한데 이게 단계적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네요. 갑자기 화력 발전소에 대한 그 공사가 차질이 좀 생기면 아무래도 흑자 전환, 이 실적 전환에는 조금 지금 완벽하게 재무가 개선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게 돈이 좀 확보가 되고 이런 사건이 좀 벌어졌으면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소식이 있다 정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석탄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국내 금융사가 국내 프로젝트에 제공한 금액과 해외 프로젝트에 제공한 금액이 각각 45조, 10조 7천억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아직 어, 투자 대상 지역 미공개 금액은 제외한 것인데 약정을 맺었으나 자금이 인출되지 않은 인도네시아와 그다음에 베트남 붕항 2 프로젝트의 약정 금액을 고려하면 해외 프로젝트 규모가 국내보다 더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두산중공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두산중공업은 해외 사업 연결 매출 기준 석탄 화력 매출이 전체 35에서 40% 수준에 달한다. 그래서 이미 탈원전 정책으로 흔들린 두산중공업의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당장 이런 탈석탄 기류 때문에 주가가 내릴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뭐 조금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기사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은 오랫동안 친환경 에너지를 준비를 해왔고 수소 연료전지도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두산 퓨얼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돈줄을 줄 수 있는 두산 밥켓이 올해 건설 이 호황기로 장비가 많이 팔려가지고 영업이익이 그래도 4,800억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 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자체도 풍력 발전, 풍력 발전기의 공장을 늘리면서 이 풍력 발전 우리 국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국내 가스터빈, 김포 열병합 발전소죠. 거기 이제 LNG용 가스터빈을 넣어서 이제 탈석탄을 할 수 있는 본격적인 가스터빈 개발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검증이 되면 발전소도 전부 그쪽으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수소핵화 플랜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화력 발전소가 없더라도 할 게 많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은 없겠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이유는 두산중공업이 친환경 에너지로의 변경, 그다음에 적자 사업에서 이제 두산건설도 재무가 개선이 되었고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두산중공업조차도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조 자구안 완성과 인적 분할과 흡수합병에 대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탈석탄 때문에 바로 들어오던 투자자들이 막 매도를 하고 막 그렇게 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 꾸준히 장투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거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트라, 이게 이제 러시아와 수소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러시아가 수소 경제 동향 및 협력 방안 보고서를 이제 발간해서 러시아와 본격적으로 좀 협력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수소 경제의 중심에는 두산중공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 인프라, 거기에 대한 이 해외 수주, 그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로사톰이라고 해서 러시아의 이제 원전 기술 기업이죠. 에너지 기업인데 이 기술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기업도. 그래서 그 로사톰이라는 기업이 러시아를 끼고 이제 수소 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도 껴서 같이 에너지 발전을 시키자 이렇게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소식은 아니고 뭐 이 수소 에너지를 뽑는 데는 이제 LNG,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를 생산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수소를 분리를 해서 생산을 하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 쪽에 많거든요, 천연가스가. 그래서 사할린 지역에 수소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수소 수출지를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공사 따내거나 아니면 뭐 수소를 매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럼 수소를 사온다면 수소 액화 플랜트가 필요할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수소 경제를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두산중공업은 수소 관련,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관련, 그다음에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재미없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단계이고 정상적으로 네, 지금 에너지를 뿜기 위해서 열심히 네, 힘을 모으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산중공업 네, 내일은 좀 상승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